여러분들 혹시 마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빗자루 타고 다니는 이런 마녀를 상상하셨을 텐데요. 아니면 뭐 큰 항아리에다가 초록색 액체를 끓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녀의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마녀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듯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혀있는 마녀, 이건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15세기에도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마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재판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발을 묶고 물에 빠뜨리거나 뜨거운 철판 위를 걷게 한다거나, 자 그럼 뭐 늘의 급변을 충격적인 마녀 사냥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유럽인들이 마녀는 전부 악하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마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마녀도 존재했죠. 아니 마녀라며 마녀가 어떻게 좋아? 그게 이전 마녀의 존재는 의미가 조금 달랐는데요. 저주를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던 겁니다. 마녀가 내리는 주술은 저주가 아닌 사람들의 출산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주술로, 마녀가 끓이는 괴상한 액체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예측해 만드는 묘약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이 이러한 마녀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뭐 마녀가 좋은 마녀도 있고 나쁜 마녀도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어쩌다가 마녀 사냥까지 하게 된 건데, 이게 마녀 사냥을 하게 된 이유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지역도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마녀 사냥이 벌어진 대표적인 이유를 좀 알아보자면, 마녀 사냥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16세기에서 17세기 당시 소빙하기였는데요. 소빙하기는 쉽게 말해서 지구의 기온이 비교적 낮게 내려갈 때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식량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지. 게다가 뭐 지금처럼 추울 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기후라는 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언제 소빙하기가 올 거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늘의 뜻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 신앙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근 외에도 인간들을 괴롭히던 게 있었는데, 바로 흑사병. 아니 이전부터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계속 돌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식량까지 없다? 사람들이 완전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가 문제인지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그들은 남 탓을 할 존재를 찾게 되고,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마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상황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소수 인원들을 탓하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실제 이때 마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쫓겨나게 됐고, 각종 소수 종파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마녀 사냥에는 교회의 태도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1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용히 있던 교회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12세기에 들어서 특히 이단 운동이 심해지던 시기였죠. 교회는 필요 없다, 교황이랑 성직자들도 다 꺼져라, 뭐 이랬던 건데, 지나온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불신감도 늘어났고, 십자군 병사들이 전쟁 이후 동방에서 가지고 온 사상 및 문화들이 융합해서 일어났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단에 대한 처벌과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마녀도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마녀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단이다 라고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이단자들을 재판에 세우고 처벌하기 시작하면서 마녀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30년 전쟁, 가톨릭 국가들의 패배와 가톨릭으로부터 해방된 개신교 국가들 각종 반란이 당시에 일어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빙하기로 인한 식량난, 흑사병 등 사람들이 연속된 불행을 겪다 보니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화살은 악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녀에게 향하기 시작한 거죠. 마녀가 소수인데다가 만만하게 합리화할 대상으로 딱이었던 거지. 그래 뭐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거야 알겠는데, 근데 마녀가 저 마녀예요 하면서 나타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마녀다, 마녀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한 건데? 그리고 뭐 실제 마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마녀가 실존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마녀를 찾아내는 방법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저 옆집에 음침한 여자 있잖아, 알고 보니 마녀더라고. 아 진짜 왠지 좀 수상하긴 했어. 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여기 저희 옆집 여자 있잖아, 사실 마녀래. 이렇게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마녀다 라고 소문이 나면 마녀를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혀간 사람은 동료 마녀가 누군지 추궁을 당하는데, 이때 자신을 마녀를 지목한 사람을 고르는 등 잡혔던 마녀가 저 새끼도 마녀예요 하면 그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저번에 봤는데 제가 마녀였어 하면 마녀를 잡혀갔죠. 결국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이가 놀다가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이건 정말 슬픈데? 이건 마녀 짓이다. 설거지하다가 유리를 깨뜨렸는데 베었어. 이건 마녀 짓이다. 내가 오늘 물 마시다가 살이 들렸어. 이건 좀 그런데, 일단 그래도 이것도 마녀의 짓이다 뭐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싹 다 마녀라고 소문내는 거야. 근데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공직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소문이 막 동네방네 돌기 시작하니까 마녀로 낙인 찍힌 사람이 매장당하는 건 한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윗사람들한테 마녀로 지목되지 않으려고 굽신굽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녀가 지목되는 방법이 굉장히 집단적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마녀로 지목이 되었죠. 이 중에는 소수이지만 남자도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다 싶으면 마녀로 지목되었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부자들도 마녀로 지목되었는데요. 부자가 왜? 이게 당시 마녀로 지목돼서 죽어버리면 재판에 사용된 금액은 물론 마녀의 재산을 몰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도 마녀 지목을 피해갈 순 없었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돈을 노리고 마녀로 지목해 돈을 빼앗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녀로 지목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요. 이후 마녀 용의자를 향해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 빗자루 타고 날 수 있어 없어? 너 악마랑 계약했어 안 했어? 너 악마랑 관계했어 안 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니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바로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 화형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자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마녀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진짜 타당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마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 마녀는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사람으로 판단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갑자기 대뜸 마녀 지목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울어봐를 시전하는데요. 근데 갑작스럽게 울라 그러면 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녀로 판명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녀는 몸에 악마의 표식이 있다. 이 표식은 상처도 나지 않고 피도 나지 않는다. 재판관은 이 표식을 확인하기 위해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발가벗긴 후 털을 다 밀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을 찾게 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야, 이 새끼 바늘로 찔러봐. 아니 야 바늘 이거 뭉툭한 거잖아. 뾰족한 거 가져와. 그건 난 모르겠고 표식 찔렀는데 피 안 나잖아. 이 새끼 마녀야 죽여. 하지만 사람들의 몸에는 사명이나 점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악마의 표식이다 하고 오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사용한 바늘은 끝이 뭉툭하고 찔렀을 때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볼펜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썰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몸에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녀는 몰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마녀는 고통을 못 느끼고 어떤 난관이 오던 악마의 힘으로 벗어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쇳덩어리를 새빨개질 때까지 불에 달군 다음 협박하는데요. 야 이 쇳덩이가 몸에 닿았을 때 고통을 느끼면 사람이고 못 느낀다면 마녀야. 지져도 되냐? 그렇다면 사람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져야겠죠? 지져주세요. 악마의 힘으로 두려워하질 않네. 이 새끼 마녀야 죽여. 그 다음 네 번째,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닐 만큼 가벼운 존재다. 손발을 묶고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마녀라는 감별법을 사용했죠. 야 이 새끼 묶어서 물에 빠뜨려봐. 아니 잠만 야 잠깐만 야 나 수영 못해 잠만 야 잠깐만 가라앉았네? 사람이었구나. 가자.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되면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 물에서 나온다 그럼 마녀로 간주해서 물에 태워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 끝에도 마녀 의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누명씌우기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문관은 시덥지 않은 누명이나 꼬투리를 잡아 재판에 세우는데요. 그 다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에다 밧줄을 걸고 주기도문을 한 글자라도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렸다 바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죽기 직전인 상황에 주기도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마녀 용의자로 지목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풀려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마녀로 지목된 상황에서 풀려나도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소외되거나 엄청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1450년부터 1750년까지 그 중에서도 1550년부터 165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는데 이 3세기 동안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최소 5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로 추측됩니다. 이때 피해를 본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잔다르크가 있죠. 백년 전쟁 때 종교재판에서 마녀 판결을 받았고 나중에 화형당했습니다. 물론 훗날 명예회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렇게 끔찍한 마녀 사냥이 지속되던 18세기 무렵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법적으로 금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726년 시행된 마녀 사냥을 끝으로 유럽에서의 마녀 사냥은 끝이 나죠.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은 정말로 끝이 난 걸까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현대에 마녀 사냥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특정인에게 거세게 몰아붙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 당시에도 실제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짓 미투로 인해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 예시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 사회 안에서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 혹은 소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비판은 허용을 해야 하지만 단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과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저지르는 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생기는 피해자들에게 소위 마녀 사냥 당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원에게 인격 살인, 누명 등의 문제가 발발하고 있는 현대 사회인 만큼 사회적인 개선의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이 마녀 사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